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사실 많은 내용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추상적인 뜻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란 기본적으로 좀 대장급 단지로서 그 지역에서 금액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부동산, 아파트,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대형의 어떤 가격대가 조금 더 형성된, 평수도 좀 넓고 그런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, 어떤 분께서 댓글에 똘똘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물으시길래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뉴스 보면은 대구 수성구,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구, 대전 서구 등 지방에서의 부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이고, 6.27 대책 후에 어떤 입지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양도세를 비롯해서 각종 보유세에 있어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자라는 당연한, 이 정책에 입각한 우리 개인분들의 당연한 선택이 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. 지방광역시 내에서 지역 내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뜨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요.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지에 따라 극심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그쵸, 뭐 지방이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? 다 똑같은 현상이 나올 텐데,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 0.49%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. 대구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죠. 서울로 따지면 강남입니다.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6.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뛰며 누적 변동률은 3.6%를 기록했다. 이 상승률은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상승률이 1.42%니까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, 대구 북구나 달성구에 비교하면 차이는 3배 이상 난다. 그리고 대구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15억을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.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15억 3천만 원에 팔려서 7월 달에 기록했던 신고가 13억 5천만 원을 한 달 만에 깼다라는 뉴스 기사네요. 이것도 사실 유동성의 일환이고요. 시중에 유통 매물 부족도 똑같이 작용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뭐 해석이야 어떤 그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원인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, 제 생각은 일단은 시중 매물 급감, 유통 매물의 급감이죠. 매도자분들이 팔겠다고 나오는 매물이 너무 적고, 유동성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대한 내성이 약효 발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, 세 가지 공통된 상황을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부동산 인터뷰가 있네요.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가 많아서 어지간해선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. 규제지역인 수성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. 자, 부산 뉴스도 있습니다. 해운대 지역에선 새 아파트 호가가 15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. 해운대에 있는 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호가는 16억 원이 넘어 17억 원에 다다르고 있다.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뉴스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 뉴스네요. 이 해운대구에 있는 K공인 관계자분의 인터뷰네요. 최근 16억 원의 매수자들이 나타났지만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며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다. 거래가 되면 16억 원 이상 가격대에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. 대전에서는 서구 둔산동이 이제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데, 대전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전 서구 둔산동,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제 곳인데요. 둔산에서 이제 오래된 크로바 전용 114제곱미터가 지난달 최고가 13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, 올 초까지는 외지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지만 최근엔 실수요자들이 함께 매매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. 외지인 투자, 제가 그래도 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릴 때, 아파트를 고를 때 있어서 다양한 걸 봐야 되는데, 나중에 내 물건을 이제 사줄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나의 부동산을 사줄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떤 실수요자 분이 나의 부동산을 사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. 내가 판다고 했을 때 한번 수를 읽어보는 것이죠. 그런데 실수요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이고,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거든요.
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보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. 나는 실거주자니까 전세가는 중요하지 않아. 나는 매매가가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해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건 초보자의 생각이죠. 지금은 사는 매수자의 입장이시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팔 부동산이고 그 언젠가 팔 거에 대한 고민은 사기 전부터, 등기치기 전부터, 계약서 쓰기 전부터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. 따라서 매매가도 중요하니까 잠깐 판서를 잠깐 해볼게요. 중요한 내용이니까. 여러분들이 매수자시라면은 실거주를 하실 것이든 투자를 하실 것이든 간에 일단은 매매 가격에 적정한지도 봐야 되고, 적정한지 여부는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, 그 비교 지역 대상 범주가 넓고 많을수록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표현할게요. 전세가율. 이제 매매와 전세 금액의 어떤 차액. 이게 실제 나의 어떤 투자금이라고 표현할까? 투자금.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에 사시기 전에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적정한지 여부를 충족할 때 매수에 임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 보는 것이고, 매매 가격은 적당한데 예를 들면은 전세가 너무 낮아서 매매와 전세의 격차는 다른 어떤 평균적인 지역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. 이것도 약간은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,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같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 강남에 이어서 지방 광역시로 퍼지는 중이다. 이런 현상이네요.